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회입니다. 드디어 9회입니다. 위대한 무궁화의 진실, 오늘 9회는요. 세계평화 무궁화 도시 대한민국, 국민의 꽃 무궁화, 국민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 피어나라, 이런 내용입니다. 뭐 저쪽 왼쪽의 그림은 강릉 방동리에 있는 520호 천연기념물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무궁화 축제, 수원에서 열린다. 그 무궁화 축제가 몇 군데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홍천에서는 무궁화 축제가 열리죠. 7월 말부터 열린다고 지금 하니까 관심을 갖고 같이 또 이제 같이 갈 수도 있고요. 한번 관심 갖고 가족과 함께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세계평화 무궁화 도시 대한민국을 국민의 힘으로 모든 국민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청소년들이 중고연합동아리 하늘주기에서 나라꽃 무궁화 국화로 지정해야 된다. 법제화해야 된다. 무궁화 함철 화려강산이다. 무궁화야 미안해.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다. 이러면서 이제 법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자, 이 무궁화를 왜 법제화를 해야 되느냐. 저는 무궁화 법제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부터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을 이제 설득하고 공감을 이제 형성하려고 합니다. 자, 무궁화를 법제화해야 되는 이유, 민족의 역사와 함께해온 무궁화라는 거, 역사적 측면에서요. 신시시대 때 환화로 불리면서, 천지화라고도 불리고, 삼국시대 때 화랑들이 머리에 꽂고 다니고, 통일시대나 고려, 조선시대 때는 물론 이제 무궁화가 잠시, 고려시대까지는 이제 무궁화, 뭐 근화양, 무궁화가 이제 나라꽃.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잠시 이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무궁화 한글 명칭이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장원급제 어사화의 무궁화가 이제 장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구한말에 한서 남궁호 선생님께서 무궁화 정신으로 이 무궁화 정신을 아이들하고 학생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모든 독립운동가들과 이 무궁화 정신을 공유하면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거죠. 예, 이 무궁화는 이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한서 남궁호 선생님께서 이 무궁화 자수를 서울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무궁화 자수를 놓게 하면서 전국의 독립운동가들에게 보급을 하는 거예요. 보급을 하면서 무궁화 정신을 통해서 독립을 반드시 우리는 볼 것이다. 이런 정신을 심어주신 거죠. 훌륭한 교육자이시면서 정치가이고 진정한 언론인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정치적 힘이 되어진 이 무궁화. 이 무궁화 정신이 이 독립운동가들이 무궁화에 강하고 끈질긴 새롭게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 반드시 독립을 볼 것이다. 반드시 독립을 이룰 것이다. 이 무궁화 정신이 바로 독립운동가들에게 힘이 되어줬다는 겁니다. 자, 무궁화를 법제화하는 이유. 우리가 역사와 함께해온 무궁화가 일제 강점기 때 한서 남궁호 선생님께서 무궁화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제의 눈을 피해서 뽕나무랑 같이 무궁화 묘목을 심습니다. 뽕나무랑 같이. 뽕나무가 무궁화가 좀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제가 이렇게 보면 뽕나무. 그러니까 무궁화를 보급할 때도 뽕나무를 위에 얹어서 보급을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무궁화 운동을 한 겁니다. 이 한서 남궁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한 훌륭하신 분인데 그 일제의 고문과 그 일제 회유 이 한서 남궁호 선생님은 굉장한 지성인이셨습니다. 학식이 어마어마하신 석학이셔요. 그러면서도 영어 통역, 고종의 영어 통역관까지 됐으니 그 당시에 영어를 통역할 정도면은 완전히 이거 최고의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역사 서적도 많이 발간하시고 황성신문의 사장이 되시고 독립운동, 독립협회를 서재필과 함께 이제 주도하신 분이죠. 이분께서. 자, 이런 분께서 그렇게 이제 고문까지 당하시고 고문까지 당하셨지만 다시 홍천의 보리을, 현재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 낙향을 하셔요.
가셔가지고 피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농촌 계몽 운동을 위해서 간 겁니다. 이분이 이제 뭐라고 보성 전문학교, 옛날엔 보성 전문학교, 연희 전문학교라고 했는데 아무튼 졸업식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생들에게 강자에게 붙어서 부질없는 권세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도와서 함께 강하게 만들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한수 남공 선생님께서 보리울에 해서 백성들하고 무궁화 묘목을 같이 심으면서 독립운동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보급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의 앞잡이였던 신현규가 위장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무슨 출판사 인터뷰하는 식으로 선생한테 와서 선생에게 질문을 해서 이 남공 선생님이 이 신현규가 정말 우리 한국인이니까 믿고 무궁화를 심는 이유를 다 설명을 했더니 이제 바로 그 다음날 남공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을 다 잡아가는 거죠. 모조리 잡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당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당 사건. 그러면서 한선 남공 선생님은 옥에 갇히고 많은 함께했던 선생님들도 고문도 당하고 취조를 당하고 옥에 갇힙니다. 그러면서 무궁화 7만 주를 다 뽑아서 불살합니다. 그것도 한서 남공 선생님의 제자들 동원을 시켜서 어린 아이를 통해서 뽑아서 모두 불살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무궁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요. 무궁화를 보면 눈에 핏발이 서린다. 뭐 이런 것들. 부선병이 없는다. 무궁화는 지저분한 곳이나 변두리 화장실 같은데 울타리로만 심는 곳이다. 무궁화는 항시 가지를 몸통째 쳐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도 무궁화를 보니까 몸통을 다 잘라놨다. 지금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신 선생님이신데 그걸 보시고 저한테 이제 또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도 몸통째 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무궁화가 지금 강릉 방동리라든가 백령도 연화리에 있는 무궁화는 100년 가까이 된 무궁화입니다. 그러니까 무궁화가 수명이 딱 50년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100년까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무궁화들을 몸통을 쳐버리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무궁화 말살 정책이 지금까지도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법제화를 통해서 이러한 무궁화에 대한 올바른 식재와 올바른 관리에 대해서 법령으로 정하지 않으면 계속 무궁화 신문들 또 죽을 거고 또 죽죠. 몸통을 쳐버리고. 무궁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 변소 주변에 공중 변소 주변에 막 심어놓고 담장 밑에 울타리로 막 무궁화는 독립수입니다. 3m, 4m 간격으로 심어야 되는데 울타리로 막 심어놓고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무궁화는 진드물이 많이 꼬이고 냄새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잔재라는 것이고 일본이 무궁화를 뽑아 불사르고 그 자리에 다시 사쿠라를 심었다는 거 사쿠라 벚꽃이죠. 지금 오늘날 벚꽃 축제는 전국 사방에서 열리고 무궁화 축제는 이제 홍천, 완주, 보령 등 또 지방 수원 이런 데서 열리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무궁화 축제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100에 10명이 채 안 되는. 무궁화 축제 가본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벚꽃 축제는 사방에서 어디서 열리는지 다 이제 그 명소를 찾아갑니다만 무궁화 축제에 찾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궁화가 또 이제 법제화가 돼야 되는 이유 또 하나. 대한 독립선언서의 무궁화 문양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 상징물의 무궁화 문양들입니다. 국회, 대통령 표장, 정부, 법원에도 다 무궁화 문양입니다. 대통령 표장, 멋있죠? 이 무궁화. 국회의원 배지. 그리고 나라 문장입니다. 무궁화 안에 이제 태극 마크. 그리고 이거는 한국은행도 무궁화를. 우리나라 한국은행입니다. 이제 국세입니다. 국세. 국세는 어디 무궁화가 있습니까? 위에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봉황이 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국기봉이죠. 그것도 무궁화. 무궁화. 그 경찰 계급장입니다. 이게 무궁화.
응? 이 무궁화죠, 무궁화. 예, 계급장애. 국가훈장입니다. 이 안에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국민훈장 모란장, 국민훈장 목련장,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를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무궁화 대훈장입니다. 어? 최고의 훈장이라고 하죠. 여기도 이제 무궁화, 어? 무궁화들이 이제 주화에도 무궁화, 무궁화, 주화에도 무궁화. 보신각종에 무궁화가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혹시? 처음 들었어요. 보신각종에 무궁화가 있어요.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과 모든 국민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무궁화 문양을 쓰는데 우리가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송혜교라든가 뭐 누굽니까 장근석 요즘 김수현 배우 이런 배우를 모델로 쓴다면 연 얼마를 지급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죠. 무궁화가 말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예. 그냥 사용해도 되냐? 근데 무궁화가 원하는 것은 무궁화가 원하는 것은 뭐 돈은 아니겠죠.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만약에 어느 나라에서 이런 무궁화의 위대한 특성을 알고 가치를 알고 야 이거 우리 무궁화 되게 좋은 꽃이네. 야 우리 무궁화를 국화로 바꾸자. 국화로 딱 등록 법제화를 하고 이 무궁화를 세계 특허에 다 등록을 시켜요. 디자인을 문양을 다 등록을 하고 우리나라 이 내용을 보고 시비를 걸 수도 있어요. 너희 무슨 근거로 니네가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 지금 이 무궁화가 우리 국화인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계급장 다 떼어놓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지 다 떼어놔야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미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정말 이 무궁화를 알고 나면 저도 뭐 이제 제가 뭐 무궁화를 그냥 뭐 평소에 막 좋아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무궁화를 알고 나서 무궁화를 공부하고 이제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 대단한 거예요 무궁화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어떤 무슨 상대 뭐 어떤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가져간 거죠. 예? 사랑을 해보셨겠지만 내 마음을 훔쳐왔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가져간 거지. 내가 뭐 저 사람 사랑해야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이런 거보다 그죠? 공감하십니까 어떻게? 무궁화에 지금 계속 선생님도 빠짐없이 지금 보고 계시고 참여하셨고 지금 빠짐없이 참여하셨는데 무궁화를 지금 많이 아시게 됐죠? 네. 아시니까는 뭐 어때요? 무궁화에 대한 어떤 관심이 더 가게 되고 그죠? 네. 꿈에도 혹시 무궁화가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뭐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무궁화를 많이 봤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눈에 들어오는 거죠. 특히나 요즘엔 꽃이 피니까 더. 네네네. 그래도 상당히 미미하다라는 게, 저 홍문표 의원께서 그때 기사 보면은 무궁화가 상당히 정말 현재 대한민국의 무궁화 삼천리 화려광산이란 말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미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궁화 법좌를 시켜야 되는 이유 이렇게 이제 모든 우리가 국가의 상징물에 무궁화 문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훈장에도 있고 나라 문장에도 무궁화고 정부기관에서 다 무궁화를 사용하죠. 그러면서 법제화를 안 시킨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지. 무궁화 법제화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짓밟혔던 무궁화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무궁화 입법 발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자꾸 보류가 되는 이유가 다시 뭐 좀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법제화시킨 사례가 있느냐부터 해서 무궁화가 종류가 많다. 무궁화가 종류가 너무 많다. 뭘로 정해야 될 것이냐 막 이런 얘기부터 해서 근데 무궁화가 또 적격한 꽃이냐 나라 꽃으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솔직히 이런 분들은 조금 좀 제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무궁화를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무궁화를 제대로 알고 나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궁화는 나라 꽃으로 굉장히 국민들의 자부심을 끌어내는 훌륭한 꽃이죠. 근데 공감하십니까? 예.
자, 진짜 이렇듯 이제 그 우리가 무궁화에게 사용료는 못 내더라도, 사용료는 못 내더라도 무궁화가 더 이상 가지치기의 순환으로 또 그리고 무궁화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되겠죠.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세상의 특정 식물 중에서 어떠한 식물이 그게 핍박을 받고 뽑혀서 불살려지는 식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민족과 함께 한 거죠, 무궁화가. 예, 같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 한선 남궁 선생님은 뽕나무랑 같이 총칼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무궁화 심어서 무궁화 보금운동을 했던 것이고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받은 고문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예, 칼이 잘 드는지 이걸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이 칼이 잘 드는 시험하기 위해서 목을 쳐봤다는 거예요. 고문으로 그냥 인두를 불을 질러서 고안에 한수남고 선생님이 당하신 고문은 성기에 인두를 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불구가 되셨습니다. 30대 때. 일찍이 장가를 가셔서 그래도 자녀는 두셨지만 일본 놈들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죠. 일본 나쁜 놈들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억압을 했는데 그와 함께 무궁화까지도 뽑아서 불살라서 없애버리고 자기네 국가 사쿠라를 심고 사쿠라를 장려했다라는 것이 이제 일본의 무궁화 말살 정책, 민족 정신 말살 정책의 일환이라는 거죠. 저는 무궁화를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세계에 이렇듯 로즈 오브 샤론으로 세계적으로 예찬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온 세계가 무궁화를 아는 인류는 무궁화를 예찬을 합니다. 로즈 오브 샤론. 예? 미국에서도 로즈 오브 샤론의 장미, 무궁화입니다. 근데 그런 무궁화가 우리나라에서 천대받고 외면당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죠. 네, 무궁화가 법제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무궁화가 법제화가 됐을 때 무궁화가 올바르게 이제 가꾸어진다는 겁니다. 무궁화 교육이 진행될 수 있죠. 네? 무궁화 교육이 민족적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무궁화를 통해서 아까 이제 인성 모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무궁화 인성 교육 모델 또 기업에는 무궁화 경영 모델을 통해서 정말 가치와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경영에 대한 어떤 가치, 핵심 가치를 몸에 익힐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꽃을 보면서 상기가 되는 거예요. 상기가 꽃을 보면서 지금 무궁화가 이제 만개하는 걸 보면서 그런 그 5대 핵심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궁화 경영 모델을 상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상기하게 된다. 무궁화 심기가 무궁화의 특성과 이제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테마를 선정하고 이제 테마에 맞는 무궁화 심기를 통해서 지자체마다 차별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궁화 관리를 통해서 제대로 이제 가지치기 몸통을 이런 무식한 가지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수영을 아름답게 위해서 그 무궁화 전문가 하는 이야기가 100원짜리 동전보다 두꺼운 가지는 절대 치면 안 된다. 이 가지치기도 올바른 가지치기 이런 관리가 정말 법제화가 돼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무궁화는 약재로 그리고 식용으로도 이제 개발 가능성이 큰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또 보건복지부라든가 연계해서 무궁화를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법제화를 통해서만이 이 모든 교육과 심기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이 무궁화를 통해서 상당히 또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이제 창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궁화 법제화 범국민이 이제 무궁화 가꾸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먼저 제가 광주 시민이다 보니까 이제 광주를 먼저 썼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전국적인 확대를 통해서 세계평화 무궁화 도시를 국민 참여로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평화 무궁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비전, 그 사업은 첫 번째 교육, 그 다음에 문화예술, 그리고 무궁화 가꾸기, 네 번째 이제 관광산업.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는 뭐 저번에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무궁화와 피터 드러커를 이제 무궁화의 피터 드러커의 경영 철학을 담아서 기업의 경영 모델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뭐 성욱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의 어떤 인성을 무궁화와 함께 연결해서 그 무궁화 인성 교육 모델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전파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런 교육, 무궁화 경영 시스템이죠. 근본과 사랑, 사명, 성실, 혁신, 협력, 행복의 이런 가치를 함께 공유하자는 거죠. 무궁화 경영 모델과 무궁화 인성 교육 모델입니다. 뭐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같은 모델을 이제 같이 학습하고 이거를 내면화시키고
삶 속에서 실현시키자 이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그 무궁화 위대한 경영을 그체 이 비전 이러한 것을 같이 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라는 제 희망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문화예술을 통해서 민족 화합과 세계 평화를 함께 주도하여 나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광산업하고 연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궁화는 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궁화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가치를 창조해 나가려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국악마다 뭐 클래식, 한국무용, 가요, 뭐 페스티벌, 영화, 뮤지컬, 미인 선발대회까지 이런 것들을 함께 연계해서 무궁화하고 접목이 되면 상당한 어떤 그 관광 효과까지, 관광 산업까지 이렇게 확장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미스 로즈 오브 샤론 선발대회, 무궁화 미인 선발대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께서 뭐 잘하든 못하든 일단은 여성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여성을 좀 차별했잖아요. 남녀 평등 이거 좀 쉽지 않은 사회였지 않습니까? 좀 더 이제 뭐냐면 지금 많은 여성들의 이 내용을 보는 여성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미인에 대한 관점이 좀 사회적으로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아름다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어떤 이 사회적으로 만연한 어떤 미인에 대한 이런 풍토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미, 무궁화 미인은 건강미, 꾸준한 건강관리를 꾸준하게 한 무궁화의 성실함처럼 꾸준하게 건강관리를 하고 또 바른 식생활을 하신 여성분들이 이제 건강미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꾸준한 독서와 자기개발을 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인성미, 그 다음에 자연미인, 순수미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성령을 지금 너무 이게 무슨 뭐 미인한 이거 뭐 성령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 하더라고요. 점점 다른 의사들은 제가 보니까 다른 의사들, 제가 이제 그 병원을 거래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너무 힘들대요. 병원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뭐 내과, 소아과 너무 힘들대요. 근데 성형외과는 안 힘들답니다. 안 힘든 게 아니라 부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뭐 진짜 무슨 성형하기 위해서 정말 과도한 성형이 수천만 원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요즘 그냥 다 조금 너무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좀 많이 보시지 않아요? 혹시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보시죠?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뭐 성령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저를 보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관점은 사회적으로도 여성분들을 위해서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칼을 대서 고친 것이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에다가 뭐 이게 넣어서 세웠다고 했을 때 그게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영구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또 그분들에게도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도 미인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성들보다도, 여성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남자들이 문제다 이런 얘기죠. 남자들이 이쁜 사람만 좋아하지, 예쁜 사람만 좋아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사실 문제죠.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어떤 미를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미스 로즈 오브 샤론 무궁화의 특성에 맞게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 억지로 좀 답을 드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2012년도에 코리아 무궁화 판타지 패션쇼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무궁화가 참 아름답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미지를 이건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스 로즈 오브 샤론 선발대회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이미지가 없으니까 이 이미지를 제가 이제 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려고. 이렇게 좀 멋있을 것 같아요. 미스 로즈 오브 샤론 선발대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델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키가 크시고 이렇게 키 크고 딱 이렇게 날씬하신 분들만 오셨는데, 참 이렇게 무궁화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키가 좀 작아도 무슨 165도 안 되죠. 뭐 170 이상 되고 뭐 이렇게 무슨 몸매 이렇게 너무 이런 외형적인 것만 보는
미인이 이것을 좀 바꾸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키가 160이 안 되면 어때요? 160이 안 되면 뭐 미인이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160이 안 된다 하더라도 무궁화 미인의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죠. 미의 관점을 바꿔서 사회적으로도 남성들도 마찬가지,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좀 더 우리가 건강한 미인을 보는, 건강한 미를 보는, 순수 미를 보는 이러한 그 사회 풍토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미스 로즈 오브 샤론 선발대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제가 이거를 만약에 한다고 하게 되면 의상을 다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 또 의류회사 대표도 최근에 만났습니다.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이제 지금 뭐 늦었기 때문에 좀 선발대회까지는 힘들지 몰라도 그래서 미스 로즈 오브 샤론이라는 한번 그런 축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하고 좀 같이 이 무궁화를 공유하고 참여를 또 모델들도 일반인들, 대학생들 중에서도 예, 같이 참 참여해서 한번 좀 이런 미스 로즈 오브 샤론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근데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열렸으면 좋겠죠? 네. 자, 이것은 뭐냐면 그 아디다스에서 제레미 스캇이라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 무궁화 추리닝입니다. 무궁화 추리닝. 예. 월드컵 우리나라의 프로 뭐였죠? 프로 월드컵인가요? 프로스펙스가 있고 월드컵이라는 신발도 있지 않았습니까? 있죠. 예.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런 스포츠 의류 회사들도 많은데 우리나라 꽃인데 아디다스. 이 아디다스가 어느 나라입니까? 독일인가요? 예, 독일의 아디다스가 이렇게 제레미 스캇이라는 디자이너를 통해서 특별히 보면 디자인한 것도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홍단심계입니다. 홍단심계. 예? 파란색 추리닝입니다. 파란색에 무궁화를 넣고 이것이 그 쇼핑몰을 보니까 가격이 53만 4천 원인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동경의 아디다스 매장에서 엄청나게 판매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것은 스타벅스에서 만든 무궁화 상품인데 무궁화 텀블러하고 베리베리 히비스커스라는 무궁화 차 주스지요, 주스. 네. 스타벅스 무궁화 텀블러를 구매 시 스타벅스는 어느 나라? 이스라엘. 유대인이 사장, 유대인이 CEO고 미국이죠? 미국. 네. 네, 이 스타벅스에서 무궁화를 텀블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사면 차를 한 잔 준다. 이런 컨셉으로 이렇게 상품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품들도 무궁화 문양을 통해서 무궁화가 훼손되지, 무궁화의 어떤 그 품격이, 무궁화의 어떤 그 위상이 떨어지지 않는, 추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궁화를 좀 이렇게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궁화 추리닝 저런 거 만들어서 입고 좋잖아요. 저런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최근에 무궁화 뭐뭐 봤냐? 무궁화 여관, 예? 무궁화 모텔, 무궁화 비즈니스 클럽.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 다음에 무궁화 숯불갈비. 제가 최근에 본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법제화가 되면 사실은 안 맞잖아요. 무궁화하고 뭐 그런 거 하고, 그죠? 예. 그래서 법제화가 돼서 많은 것들이 무궁화에 대한 올바른 어떤 그런 지식이 전파됐을 때, 이런 것이 공유가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쁘죠? 예쁘죠? 예. 스타벅스에서 만든 무궁화 머그컵입니다. 무궁화 텀블러.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 한국 도자기든 뭐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예. 베리베리 히비스커스 무궁화 차죠. 이런 차가 홍천군에 있는데 홍천군에서 판매는 안 하고 무궁화를 많이 홍천군에 무궁화도 많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말려갖고 차로 손님 오면 차로 많이 이렇게 내어준다 하는데 무궁화 차가 또 상당히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궁화 축제 때 가시면 무궁화 떡도 드실 수가 있고 무궁화 차도 드실 수가 있고 다양한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좀 이제 사랑받는 무궁화가 되어서 좋은 상품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무궁화 가꾸기, 예, 무궁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서 나라 꽃이니까 애국적 차원에서 무조건 심는다는 것보다는 무궁화의 위대한 정신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예, 이러한 무궁화를 제대로 이제 알면 많은 이의 사랑을 받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그리고 국민에게는 자부심, 조직사회 국가의 성장은 구성원의 자부심과 비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민의 자부심을 끌어올린다. 예, 그래서 위대한 무궁화 경영 모델을 통해서 이런 경영 모델, 인성교육 모델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딱 심어졌을 때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궁화 삼천리 아름다운 강산, 옛날에 우리가 근화양, 이 근화양이라는 것은 무궁화 근자죠, 꽃화자죠. 무궁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역사 고증자를 보면 무궁화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이었는데 지금 애국가에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을 부르지만 지금 현재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이 아니라 오히려 벚꽃 삼천리 화려한 강산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궁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고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 공유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궁화 가로수 심기 운동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로수의 25%가 벚꽃입니다. 사쿠라. 무궁화는 퍼센테이지조차 안 나와요. 1%도 안 되나 봅니다. 제가 볼 때. 네? 제가 뭐 조사까지 안 해봤습니다. 굉장히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종시에 행정복합부 세종시에 무궁화 심을 예산이 없다라는 거.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산림계, 개장이 무궁화 심을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안 만나주려고 했던 거를 억지로 만났더니 그 식당으로 데려가가지고 그 뭡니까 비터500 하나씩 나눠주면서 제가 30분 이야기하는데 건성으로 듣고 있다가 시간 없으니까 저는 대전 거기까지 진짜 시간 들여서 갔는데 30분도 시간을 안 내줍니다. 제 책 한 권 또 선물을 그러니까 아까워 저는 그 사람한테 그 책을 준 것 자체도 30분도 기다만 안 듣고 세종시에는 무궁화 예산이 없다. 뭐 묘목대회를 하러 간대요. 묘목대회 때문에 빨리 가야 된대. 그래서 묘목대회 혹시 무궁화도 있습니까? 무궁화는 없대요.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무궁화가 공해나 해충 등의 저항에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동경에 가로수가 있다는 거, 무궁화 가로수가. 지금 무궁화 가로수를 심은 프랑스도 무궁화 가로수가 아주 멋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꽃들이 대부분 요만한 꽃들, 요만한 무궁화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내 키도 안 되는 거. 어제 어떤 제가 이제 무궁화 한다고 하니까 이제 딸 이름이 예나고, 곽윤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딸 어린이집 앞에서 한 2m 한 50 정도 되는 무궁화 나무에서 앞에서 그걸 사진을 찍어갖고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는데, 무궁화가 보통 그래요. 많은 제가 6m, 7m까지 무궁화가 성장하거든요. 무궁화 가로수가 심겨지면 상당히 아름답고, 그리고 공해나 해충에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궁화가 이제 빛의 꽃이고, 그리고 환경이 오염이 심각한 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 도시들까지 이제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난 무궁화를 가로수 심었을 때 어떤 청정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별히 여름철에 더 이제 내내 100일 동안 피어나는 무궁화가 가로수로 심겨졌을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름에는 별로 꽃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가로수에 무궁화가 아침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무궁화를 보면서 우리 서울 시민,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밝아지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 무궁화를 보면서. 그래서 이런 100일 동안 피우고 아침마다 새롭게 피는 무궁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무궁화 삼천리 아름다운 평화의 광산으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하여튼 많은 꽃들을 지고 한여름을 무궁화의 아름다움이 10월까지 이어간다면 정말 세계가 부러워할 평화의 나라, 세계평화 무궁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공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무궁화 가꾸기. 이 무궁화, 우리 국민들이 피눈물 나는 운동으로 한서 남호 선생님과 피웠던 나라꽃 무궁화가
강원도 한서 남궁원 선생님께서 무궁화 운동을 했던 홍천, 무궁화 중심 도시 홍천에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방 이렇게 확산을 시켜서 대한민국의 세계평화 무궁화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세계평화 무궁화 도시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삼출 화력광산으로 됐을 때 남북 평화 통일도 저는 하루 더 빨리, 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 무궁화를 자꾸 또 북한에도 자꾸 알리고, 또 우리의 이런 생각과 사상이 또 멀리 또 이제 북한까지도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북 평화 통일이 되고, 이러한 이제 세계 평화 무궁화 도시, 이 대한민국의 많은 이들이, 또 무궁화 축제는 3일, 4일 하는 것이 아니라 100일 동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자체별로 또 테마별로 무궁화 축제를 열어서, 세계 평화 무궁화 축제를 열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 효과가 반드시 무궁화를 통해서도 경제적 효과가 일어납니다. 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관광객 많이 오면 식당 이런 민생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게 비전이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대한 무궁화를 통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전 세계에 우리 위대한 무궁화 정신을 알리기 위해서 법제화가 반드시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상징하는 이 무궁화를 통해서 평화 외교를 전개하자. 그리고 이 무궁화 심기를 통해서 세계 평화, 그리고 온 인류가 행복하는 무궁화 평화 정신과 풍요 정신으로 온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지금 전쟁과 이제 기근이 이건 끝이다. 이제 무궁화를 통해서, 이 무궁화를 통해서 평화를 가치를 주고 풍요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일본도 우리나라에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되죠. 그죠? 반드시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되고, 36년으로 봤을 때, 일제강점기 36년을 봤을 때 우리나라 예산 1000조를 계산했을 때 3경 6천조를 배상을 해야 된다. 손해배상을. 공감하십니까? 좀 많아요? 이게 저는 최소라고 생각합니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 또 달라고 하면 또 싸움 나고, 정말 진정한 사과와 함께 이런 것은 니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같이 일본도 더 이상 그런 쓸데없는 생각 다 버려야 된다. 그런 제국주의 사상 다 버리고,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온 인류가 행복해지는 걸 위해서, 일본도 상당히 강점이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강점이 많은 나라가 같이 좀 협력해가지고 같이 나가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우리 그 국회의원님들에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법제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궁화 종류가 200여 종이 넘어서 뭘로 선택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무궁화는 크게 배달개, 단심개, 그 다음에 아사달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단심개에는 홍단심개가 있고, 청단심개가 있고, 백단심개. 백단심개는 안이 단심개가 빨갛고요. 그 다음에 겉이 하얗고, 청단심개는 잎이 파랗고, 그 다음에 홍단심개는 잎이 이제 아주 예뻐요.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그래서 이러한 5종류 정도의 무궁화를 산림청의 자문을 얻어서 건강한 무궁화 5종류를 국화로 하고, 뭐 그 중에 또 대표로 하자면 또 5종류는 우리나라 국화로 선정하고, 이거를 건강한 무궁화를, 그리고 그 중에 뭐 대표하는 꽃으로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배달개는 다 흰 꽃입니다. 다 백색입니다. 그 배달개도 아름답지만, 또 우리나라 무궁화가 다 이 배달개만 있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있는 게 더 아름답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무궁화는 무궁화가 아니냐? 무궁화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고유의 무궁화로 5종류의 건강한 무궁화를 선정하자, 이런 얘기고, 다른 무궁화도 계속적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가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관습을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 대부분이 관습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게 다른 나라들의 국화도 소중하고 모든 꽃들이 다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이 무궁화만한 군자다운 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이 무궁화를 제대로 알고 나면
무궁화 사랑에 빠지게 되고 무궁화의 위대한 가치는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위대한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궁화는 법제화를 시켜서 세계에 우리가 공포할 필요가 있고 세계에 그리고 무엇보다 일제 강점기 때 짓밟힌 무궁화 이 무궁화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궁화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셨지만 나라 문장부터 해서 나라 모든 정부 국가 상징물에 무궁화 문양을 쓰면서 법제화 안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역사적으로도 이 무궁화를 반드시 법제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무궁화가 나라꽃은 적격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이것은 저는 정말 몰라서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무궁화를 잘 몰라서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무궁화는 나라꽃으로서 정말로 국민들의 자부심을 끌어올리고 모든 대통령부터 어린아이까지의 그 자부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훌륭하고 위대한 나라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정말 미미하지만 저도 미미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무궁화를 위해서 총 9회에 걸쳐서 이렇게 그 국민공감 토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무엇보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한국 HRD 방송에서 이렇게 무궁화를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이제 촬영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한국 HRD 방송에 일단 박수를 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무궁화 관심을 갖고 격려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 세계평화 무궁화 도시를 위해서 온 국민이 함께 무궁화 운동에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